민태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피도 눈물도 없던 그런 조직의 일원이었죠. 근데 이제 동생이 그 조직에 들어와요. 예, 동생이 원해서. 네. 근데 그 동생이 이제 사고를 치죠. 그래서 동생의 그 사고를 대신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조직의 생활을 손을 털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출소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아가려고 건설 노동자로 일을 시작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또 그 시점에 동생의 그런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동생의 아내가 이제 실종이 됩니다. 당연히 피부치의 어떤 그런 생사가 어떤 죽음이 이 사람을 다시 예전의 그런 어두움의 어떤 그런 어둠 속으로 이제 다시 인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침없이 동생의 그 죽음을 이제 파헤치고 복수를 해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특히나 현장에서 김준하 감독님이 이끌어내는 이 현장의 분위기와 또 그 캐스팅된 배우 또 같이 앙상블을 이뤄내면서 같이 연기를 하면서 딱 느낌이 딱 휘발유 냄새 나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그런 스릴러 반전의 드라마도 분명히 있고 또 액션의 요소도 분명히 있고 근데 굉장히 묘한 드라마적인 굉장히 이거는 끌림이 강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씬을 그 전체 스토리를 구성하는 한 씬 한 씬의 그런 밀도와 집중력이 그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그것이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에 연기를 시작하고 처음에 영화를 시작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임했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헤어 메이크업이라든지 의상의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님과 상의를 해서 굉장히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시선의 초점까지도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출소를 하고 나서 이 인물은 마치 누가 먹이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숫사자 같았더라면 아마 동생의 죽음을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정말 눈이 돌아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방도 살피지 않고 자기의 그런 사냥감만 그런 목표점만 향해 달려가는 그런 또 다른 야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주시고 가운데부터 봐주세요. 네, 왼쪽 또 봐주시고요. 가운데 봐주시고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다시 가운데 위아래 골고루 봐주세요. 네, 이어서 김남길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감독님 같이 모시고 세 분이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감독님 서주시고요. 저희 정면부터 같이 봐주실게요. 정면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다시 정면 봐주시고요.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세요. 네, 세 분 자리에 계시고 유다인 배우님, 정만식 배우님, 민성재 배우님 모시고 마지막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과 유다인 배우 센터로 잘 맞춰주시고 네, 정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왼쪽도 봐주시고요. 왼쪽도 봐주세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시고 저희 마지막 화이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브로큰 화이팅. 네,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해보자였던 것 같아요. 주로 로케이션 촬영지가 춘천이었고 그 다음에 홍천, 그 다음에 강릉까지 이어지는 이 여정 속에서 그냥 그 여정을 보내면서 그 촬영지에 가서 그 냄새를 맡고 같이 함께하는 배우들의 눈을 보면서 있는 만큼만 표현을 하자가 저희 이번 작품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물론 감독님이 집필하신 이 시나리오 자체도 굉장히 하드 보일드하게 느꼈었고 전혀 꾸밈이나 어떤 화려함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를 같이 디자인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그대로 해야겠다. 뭐 우스운 얘기지만 메이크업도 하지 않고 그저 그날 주어진 나의 얼굴을 가지고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현장에서 어떤 냄새가 났고 어떤 빛이 있었고 어떤 느낌이구나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영화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저는 그냥 그런 제가 아닌 주변 상황에 더 집중을 하면서 작품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뜻밖의 표정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뜻밖의 계산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연기 표현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그냥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감독님. 네. 예, 그 쇠파이픈 감독님이 예전에 알바 하시면서 그 파이프 자르는 알바를 하셨는데 그때 일화를 들려주셨었어요. 그때 이제 그 쇠파이프를 보고 참 뭔가 맞으면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당연히 아프겠죠. 예. 특히 또 굉장히 낯선 도구죠. 네. 액션 씬을 할 때 특히나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이 부분이 특히나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러한 거를 제안을 해주셨을 때 굉장히 흥미롭겠다. 액션 씬을 찍을 때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늘 가슴에 지니고 다닐까? 그래서 가방 속에 백팩에 넣고 다니자. 그리고 유사시에 꺼내서 휘두를 수 있게끔 이제 가방 백팩까지 이제 설정을 하게 된 거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왔을 때는 뭔가 종이백에 담아서 가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종이백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마지막의 시퀀스를 이제 같이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이제 정하게 됐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여쭐게요. 네, 반가웠습니다. 반가웠고, 이 영화 안에서 메인 스토리를 같이 함께 뭔가 민트의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 같이 같은 편에서 뭔가 해냈으면은 이 작업을 하는 부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클로젯만큼은 나중에 그 터미널역에서 제대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냥 늘 같이 함께 작업을 하면 네, 신뢰 가고 마음 편하고 남길이와 같이 이렇게 짐을 나눠 들 수 있어서 네, 참 고맙고 네, 감사한 그런 동료 배우입니다. 네, 그 남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캐릭터들의 충돌이 굉장히 재밌는 영화가 아닌가. 이 민태 동선을 따라가면서 동생의 어떤 그러한 죽음의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민태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서 또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는 그렇게 쌓여져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뭐 민태가 휘두르고 있는 이 폭력은 어떤 뭐 명분이나 뭐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네, 악이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민태는 절대 일반 사람들을 에게 이 영화 안에서 뭐 해를 가하거나 그렇지 않죠. 물론 뭐 이 호령이라는 인물에게는 또 좀 예외가 있는 부분이고 또 후반부에 택시를 네, 강탈해서 타고 가는 것도 네, 약간 그 예외이긴 하지만 조직원들을 주로 상대를 하면서 그들에게 맞춰진 어떤 그런 화법 같은 것 같아요. 예, 조직원들끼리 건달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랬을 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 폭력의 수위가 잔인하고 굉장히 냉혹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처음에 감독님께 드린 질문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그 현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 노남석 무술 감독이 이제 감독님과 같이 이 액션의 전체 시퀀스를 디자인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또 콘티를 짜면서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고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있는 어떤 소품이라든지 어떤 지형지물 그다음에 후반부에 그 부둣가에서 이용한 어떤 생선, 냉동된 생선을 활용을 한다든지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열어놓고 그 액션 시퀀스에 촬영을 하는 그 촬영지에서 그때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무술 감독과 저와 무술팀들이 그 촬영지에 가서 여기서 이 액션 준비한 액션 콘티를 어떤 변형을 하거나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리허설할 때 그 점을 주안점을 두고 네, 촬영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좋은 또 이야기 오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네,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정우 배우를 모십니다. 네, 거칠게 돌아왔습니다. 왼쪽 그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 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분노 끝에 연민이 있었음을. 네, 정면 아래쪽 하정우 씨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 그쪽 그리고 오른쪽 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정우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김남길 배우와 우리 김진환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네, 감독님 중앙에 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브로큰의 우리 김진환 감독님과 하정우, 김남길 배우입니다. 왼쪽 그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자, 세 분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 손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브로큰의 주역분들 모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인 씨, 임성재 씨, 정만식 씨 모두 함께. 자, 6분 중앙으로. 자, 이 중앙 스티커가 중앙입니다. 가까이 좀 서주시겠어요? 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몽타주 기억나시죠? 그 표정 좀 지어주시고요.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자, 아무래도 제목이 브로큰이다 보니까 6분 좀 이렇게 가슴을 한번, 예, 네, 가슴을 한번 이렇게, 예, 예, 메어지는 아픔을 좀, 예, 좋습니다. 네, 표정을 브로큰스럽게, 네.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을 브로큰을 외쳐 파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큰 파이팅! 네. 동생의 죽음에 얽혀있는 모든 이들이 추적해온 마지막 행선지는 과연 어디일지, 그날 밤에 시작과 끝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지 여러분 2월 5일 극장에서 브로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지금까지 브로큰 제작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새해 첫 제작 보고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자님들과 또 예비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어떻게 브로큰 오늘 첫 인사를 브로큰절로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하정우 씨가 많이 놀라셨는데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뼈소리가 많이 나는데요. 네, 조심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으세요? 정말 예, 임성재 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어디서 브로큰 소리가 들리는데, 예, 괜찮아. 예. 혹시 예, 안녕하세요. 배민태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다인 씨, 브로큰 정말 이 묵직한 배우분들과 함께 하니까 더욱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영화 브로큰 어떤 작품인지 하정우 씨가 대표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동생이 죽었어요. 그리고선 동생의 아내가 실종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끝까지 그거를 쫓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쫓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브로큰 그 제목의 의미도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브로큰, 부러졌네요. 그렇죠. 네, 부러졌습니다. 네, 이 민태라는 친구가 원래는 조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손을 씻고 새 출발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죽음, 의문의 죽음 앞에서 이제 원래 새롭게 계획했던 것을 다시 부수고 다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러졌다, 부서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본인의 계획도 부서지게 되고 마음도 부서지게 되는 브로큰인데요. 씨도 그 캐스팅에 응답한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또 우선 저 역시도 양치기들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고 또 그때 마침 사나이 픽처스 한재석 대표님은 저랑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죠. 그렇죠. 네, 베를린을 시작으로 군도 같은 작품을 같이 함께 하면서 자주 얼굴을 보는 사이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표님께 이 시나리오의 이야기를 듣고, 근데 마침 그때 이 작품을 결정할 때쯤에 저 역시도 이러한 좀 새롭고 뭔가 거칠고 뭔가 클래식한 작품들을 굉장히 찾고 있었는데, 마침 제안을 받게 되어서 그때 딱 마음이 맞았던 것 같아요. 또 원하던 시나리오를 받게 된 거죠. 자, 처음부터 계약을 굉장히 잘했어요, 남PD가. 거의 헐값 계약을 해가지고. 예, 착한 건물주로 사나이 픽처스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만식 씨, 공개합니다. 네, 몽타주 지금 공개가 됐고요. 지금 옆쪽에 있는 스틸을 그대로 그린, 그거를 저희가 그린 몽타주인데, 일단 몽타주 누가 그려주셨나요, 하정우 씨? 네, 제가 그렸습니다. 아, 직접 그리신 몽타주. 민태 어떤 인물인가요? 민태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피도 눈물도 없던 그런 조직의 일원이었죠. 근데 이제 동생이 그 조직에 들어와요. 예, 동생이 원해서. 네. 근데 그 동생이 이제 사고를 치죠. 그래서 동생의 그 사고를 대신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조직의 생활을 손을 털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출소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아가려고 건설 노동자로 일을 시작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또 그 시점에 동생의 그런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동생의 아내가 이제 실종이 됩니다. 당연히 피부치의 어떤 그런 생사가, 어떤 죽음이 이 사람을 다시 예전의 그런 어두움의 어떤 그런 어둠 속으로 이제 다시 인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침없이 동생의 그 죽음을 이제 파헤치고 복수를 해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민태의 서사를 스며들게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간 하정우 씨는 뭐 파일럿, 사업가, 그리고 뭐 마라토너,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배우였는데, 이번에 굉장히 다시 거칠어져서 돌아와서 반갑기도 하고 굉장히 또 의미가 남다르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브로큰을 두고 휘발유 냄새가 나는 영화다라고 표현하셨죠. 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이 영화의 편집본, 근데 특히나 현장에서 김준하 감독님이 이끌어내는 이 현장의 분위기와 또 그 캐스팅된 배우, 또 같이 앙상블을 이뤄내면서 같이 연기를 하면서 딱 느낌이 딱 휘발유 냄새 나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그런 스릴러 반전의 드라마도 분명히 있고 또 액션의 요소도 분명히 있고, 근데 굉장히 묘한 드라마적인, 굉장히 이건 끌림이 강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씬을, 그 전체 스토리를 구성하는 한 씬 한 씬의 그런 밀도와 집중력이 그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그것이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에 연기를 시작하고 처음에 영화를 시작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임했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헤어 메이크업이라든지 의상의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님과 상의를 해서 굉장히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모습에서도 느껴집니다. 굉장히 거칠고 언제 진짜 불이 붙을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실 본인이 가진 건 몸뚱아리 하나뿐인 사람이, 하나뿐인 가족인 동생을 잃고 정말 그 분노를 추적으로 행하는 그런 인물인데, 형이 어떤 감정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에 임하셨나요? 이 민태가. 일단 동생의 죽음을 알고 나서는 이 사람의 호흡이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시선의 초점까지도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출소를 하고 나서 이 인물은 마치 누가 먹이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숫사자 같았더라면, 아마 동생의 죽음을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정말 눈이 돌아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방도 살피지 않고 자기의 그런 사냥감만, 그런 목표점만 향해 달려가는 그런 또 다른 야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 이야기 듣는데 독수리도 막 연상이 되고 그러네요. 독수리가 연상이 되긴 하지만 네. 뭐 호랑이나 사적과가 아닌가라는 호랑이. 생각을 합니다. 사자 좋습니다. 자, 다 같이 몽타주를 한꺼번에 좀 들어주시겠어요? 자, 이분들이 서로 쫓기고 있습니다. 몽타주를 앞쪽을 향해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몽타주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연 어떤 과정 속에서 브로큰이 완성되었는지 저희가 제작기 영상 만나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예. 네, 이게 앞서도 얘기를 나눈 부분인데 로케이션이 정말 많았어요. 또 뭐 춘천 안에서도 메인 장소가 이제 춘천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공간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로케이션 그 장소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장소를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특히나 액션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소에 갔을 때 지형 지물이라든지 거기에 세팅된 소품들을 자연스럽게 뭐 액션에 녹여내서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사실감이나 극적 재미가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감독님과 굉장히 그런 로케이션 가서 주위를 많이 살펴보면서 리허설을 하고 준비를 했었죠. 현장감과 그 사실감이 굉장히 느껴질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거친 작품에서의 하정우 씨의 먹방이 늘 빛을 발하는데 아까 그 영상 보니까 이번에도 먹방이 있더라고요. 네, 칼국수. 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임성재 씨는 사실 현장에서 하정우 씨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독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또 하정우 씨에게 또 찐동생 그 김남계 씨가 계시지만 이번 작품 안에서 하정우 씨가 임성재 씨를 표현하기에 귀여움과 그 귀여움 안에 감춰진 차가운 매력이 공존하는 배우다라고 극찬을 하셨어요. 오죽하면 촬영 끝날 때 임성재 씨가 하정우 씨한테 손편지를 쓰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형님한테 저 감사한 마음에 처음으로 선배님한테 편지를 손편지를. 예. 그래서 네, 잘 보관하고 계신. 하정우 예. 씨 기억나세요? 손편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편지 받으셨는데. 편지요. 네. 네, 잘 받았습니다.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세요? 내용은 뭐 주된 내용은 뭐 사랑한다. 네. 보고 싶다. 고맙다. 고맙다. 네. 어떠셨나요? 함께 하시면서. 네. 저는 이제 성재랑 처음 만나서 이제 호흡을 맞췄는데 인터뷰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야누스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얼굴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또 적재적소 자유자재 그 표현해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럼 화답을 좀 해볼까요? 어떤 선배였나요? 참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이 너무 많이 웃겨주셔가지고 사실은 아까 그 저기 우리 다인 선배님이랑 저기 형님 그 애드립 그 부분이 아마 저랑 정우 형님 제보 같아요. 제가 웃음을 못 참느라고 좀 많이 혼나서 임성재 씨가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기 진한 감독님한테 좀 혼이 좀 났습니다. 그 정도로 예, 웃느라고. 너무 웃느라고. 예. 그래서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배님. 그래서 성재 씨 차에서 예. 그렇게 웃고 저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정호 형이랑 한참 웃겨서 한참 웃다가 문 닫고 나와서 컷하면 그렇게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성재 씨가요? 네, 성재 씨가. 그래서 이게 연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성재 씨. 네, 다양한 제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하정우 씨는 연기를 하면서 이걸 파이프를 들고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겠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 시작은 제가 감독님께 이제 이야기를 들었었죠. 네. 감독님의 어떤 경험적인 부분, 감독님이 정말 잘 아는 이야기, 또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또 소품들, 장소들이 다 감독님이 직접 또 2차적으로 경험한 모든 이 이야기의 토대가 된 것이 다 감독님 안에서 나온
부분이어서 또 그 중에 이 기역자 파이프를 감독님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주셨을 때 저는 굉장히 새로웠고 참신했고 오늘 아까 방금 전에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도 저도 그때 들었었거든요. 이미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굉장히 뭔가 사연이 있고 드라마가 있는 어떤 그런 소품이기 때문에 무기이기 때문에 민트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잘 맞는다. 민태란 인물에게 참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영화를 보시면 확인하시겠지만 저 파이프를 가방에 넣고 다니고 또 후반부에는 종이백에 가지고 다녀요. 네, 그러한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블랙 코미디적이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설정이어서 연기하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정우 씨가 뭘 들면 좀 무섭거든요. 자, 이번에는 파이프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 자, 하정우 씨 다음 질문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긴장감 넘치게. 다음 질문이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혹시 다음 질문 네 있으신 분? 네, 기자님. 네, 하정우 씨.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 2월 5일 기억해 주시고 또 관객분들에게 또 잘 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캐스팅을 선보이고 있는. 자, 우리 뒤에 계시는 배우님들께서도 얼굴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사이사이에 네 지금 다 보여지고 있나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로비 팀입니다. 와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비의 감독이자 배우로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우리 하정우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날씨 굉장히 눈도 많이 오고 되게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건대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혜성 씨, 감독 하정우 대 배우 하정우입니다. 자, 하정우 씨 이번에 또 오랜만에 감독으로 컴백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좀 오래 걸렸네요. 세 번째 작품 하기까지 오래 걸렸고 그 사이에서도 그 기간 동안 뭐 여러 차례 어떤 작품을 선택을 했었고, 네, 이렇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로비라는 이 이야기, 로비를 하는 이야기를 딱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건 바로 무조건 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예, 뭐 물론 배우 입장으로 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 것보다는 감독으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 마음은, 이 심정은 굉장히 긴장되고 네, 그렇죠. 굉장히 싱숭생숭하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하정우 표 코미디 기다리셨던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또 묵직한 메시지를 항상 담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본인이 연기를 하면서 본인이 컷을 해야 되는 감독과 배우를 병행하셨는데 어떻게 또 밸런스를 좀 맞추셨나요? 일단 여전히 제가 연기를 하고 컷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네,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또 저보다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같이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더 어색해해서 일단 저 입장에서는 그냥 시침이 뚝 떼고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은 조금 어색하고 익숙치 않을 수 있지만 또 몰라요. 우리 배우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베테랑스러운 또 하정우 감독님의 모습을 봤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함께 하시는 배우분들 거수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정우 감독님은 눈을 감으시고요. 네, 눈을 감으시면 되고요. 나는 솔직하게 하정우 씨를 리스펙한다 생각하시는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눈을 너무 어느 때보다 감으시고. 리스펙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감독으로서 감독으로서. 이번에 함께 해보니 감독으로서 리스펙한다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충격적인 결과. 자, 아직 눈 뜨지. 자, 이제 손을
드신 분들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하정우 감독님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기자님들의 표정을 보면 기자님들도 적잖이 놀라신 좀 그런 표정입니다. 네, 네. 자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예, 오늘 이 결과를 통해서 또 다음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마지막 작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캐릭터들의 향연인데 키워드가 공돌이 골린이 그리고 롤이니 더럽지만 싸워보자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역할을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연구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4조짜리 국책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로비의 판에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본인이 그런 국책 사업에 어떤 그런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참여를 할 때 광우란 인물이 없었더라면 아마 로비에 뛰어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박병은 배우가 맡은 그 광우라는 인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더러운 판에 끼어들어서 처음 인생 처음으로 골프란 것을 골프채를 들고 이제 그 접대 로비 골프에, 골프에 네, 로비 골프에 참여를. 나가게 되는 인물입니다. 지금도 양 끝에서 두 분이 그 라이벌답게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광우가 있었기 때문에 창욱이 이 로비 골프에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로비라는 영화가 말맛이 제대로 사는 콜라 같은 영화 아니겠습니까? 창욱을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키 대사가 있다면 뭘까요? 말맛이 제대로 사는 창욱의 말맛이 사는 키 대사. 비수학적인 로비력으로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네, 비수학적인 굉장히 로비력으로. 숫자와 수치와 어떤 그런 걸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로비라는 것은 사실은 창욱의 인생에. 예. 그렇죠.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모호한 세계가 아닌가 로비라는 것이. 그렇죠. 네. 자, 그 대사 하나로 창욱이 정확히 설명되는, 예,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치권 실세 최 실장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은성,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배우를 통틀어서 출연 의사를 가장 늦게 밝히신 분이 김은성 씨라고요, 감독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우리 대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강혜린 배우의 발견이라고 하면 네. 김희성 선배님의 재발견이 되는 그러한 캐릭터가 아닌가, 네, 라는 것을 아까 이동희 배우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제가 그만 좀 발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재발견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출연 의사를 좀 늦게 밝히셨잖아요. 네. 그때 기다리시는 동안 어떠셨나요? 이렇게 빨리 결정을 좀 해주면 뭐 하신다 못 하신다 뭐 결정을 빨리 하시면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텐데, 그쵸. 그러니까 모호하게 계속 하긴 할 건데 좀 두고 보자라는 걸로 두고 계속 보자.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끝까지 이제 의성 형의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그 영화 속 최 실장과 창욱처럼, 예, 약간 그런 그 밀당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신 겁니까? 개런티 문제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니 농담입니다. 그건 네네. 이제 이거 나중에 농담입니다. 개인 인터뷰에서 이거 밝혀주시고요. 큰일 납니다, 예. 이거. 예. 자, 이제 우리 진혜림 씨를 네네. 진 프로로 나오시죠? 혹시 더 첨언을 그럼 좀 하시겠어요, 김은성 씨? 사실 우리 하정우 감독님 강혜림 씨를 그 예고편에서 보고 실제 프로 골퍼로 하시는 예비 관객분들이 꽤 많아요. 네. 네, 아마 그 강혜림 씨한테서 새로운 느낌, 얼굴을 발견을 하신 거겠죠, 매력을? 네, 그렇죠. 일단 썸바디라는 그 시리즈? 시리즈에서 일단 처음 봤었고, 그러니까 아까 경림 씨가 말씀하신 대로 관객분들이 실제 프로 골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작품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혜림 씨처럼 굉장히 신선하고, 네,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대신 굉장히 실력 있고 에너지 있는 그런 배우를 찾기 위해서 처음에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너무나 운 좋게 감사하게도
혜림 씨를 만나서 같이 작업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죠. 네, 로비를 통해서 눈도장을 제대로 찍게 될 것 같아요. 자, 하정우 감독님, 이게 소품이죠. 네, 네, 일부러 연기 많이 나는 거를 고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지구에서 나오는 전자담배 중에서 제일 배기량이 제일 센 친구로 어렵게 구해서 네, 영화의 소품으로 네, 사용했습니다. 영화 보시면 약간 소독차 느낌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촬영 중간에 그 전자담배가 고장이 나서 스태프들이 속초까지 긴급 가서 공수하러? 공수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야, 그게 이제 캐릭터를 표현해내는 가장 잘 표현해내는 그런 소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하정우 감독께서 그 템포, 딕션과 그 템포가 가장 그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배우가 곽선영 씨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또 서정 씨 같은 경우는 무대 연기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이 대사 전달력이 뭐 다들 너무나 훌륭하시지만 유독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김이사라는 역할을 이제 떠올리고 어떤 배우가 이제 했으면 좋겠나라는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은 배우분들의 이제 연기 영상들을 찾아봤죠. 선영 씨랑 이번에 작품이 처음인데 선영 씨가 나왔던 이제 드라마나 작품들을 보면서 정말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김이사가 구사하는 그러한 화술 자체가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리게 됐던 거죠. 자, 연극과 뮤지컬 그리고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다져온 그 템포와 딕션 요게 또 제대로 말맛을 살려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로비 속의 캐릭터들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만나봅니다. 로비 대 골프입니다. 로비 대 골프. 영화 로비는 사실 골프가 소재지만 골프 영화가 아니잖아요. 예, 그걸 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왜 로비와 골프를 접목시킬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 작품은 골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로비 접대에 관한 이야기죠. 제가 첫 작품이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는 제한된 공간에서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죠. 개인적으로 그러한 제한된 공간이라는 것 자체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골프장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광활하지만 굉장히 은밀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플레이어 4명과 캐디 1명이 엄청나게 넓은 그 골프장에서 이제 굉장히 은밀하게 사생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플레이가 이루어지는데 그 골프장이란 공간이 굉장히 넓지만 굉장히 은밀하고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에 굉장히 잘 적합한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프장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고 골프라는 어떤 그런 게임, 운동 경기를 통해서 이 인물들끼리 서로 어떤 이면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 하정우 감독님의 진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비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뭐 희극이다 비극이다 이런 말이 떠오를 정도로 딱 골프장 안에서 벌어진 로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님. 네, 저 스포츠월드 신정원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하는데요. 저 배우 하정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이 작품이 이제 데뷔작인 롤러코스터와 유사한 코미디 장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비슷한 요런 장르를 도전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그 롤러코스터를 찍고선 그다음에 두 번째 작품 허삼관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출자로서 공백의 시간을 가졌었죠. 돌아보면 생각을 했었는데 무엇을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연출자로서 어떤 확실한 나의 내가 알고 있는 것, 잘 느끼고 있는 것, 보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 수년 동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뚜렷해지는 부분도 있었고 좀 걸러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출자로서의 관객들과 만나는 저의 이 이야기의 이 표현 방식 자체는 난 블랙 코미디가 맞겠다. 롤러코스터 같은 그러한 캐릭터들이 모여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안에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발견된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어떠한 사건에 어떠한 일에 이 인물들이 모여서 다 각자의 욕망과 생각을 갖고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저에게는 제일 살면서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고 그러한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연출작을 결정을 했을 때 이러한 형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스포츠 한국 모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정우 감독님한테 하나, 혜림 배우님께 하나 질문 드릴게요. 하 감독님께는 여기 지금 캐스팅이 너무 신선해서 그 부분이 가장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 모든 배우분들 각각의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될지 몰라서 딱 세 분만 그 장면 애초에 의도하셨던 것보다 정말 이 장면은 좀 훌륭하게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배우분과 뭐 장면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 기자님 고맙습니다. 이게 진짜 뭔가 확실하게 하고 가는 시간인데 그 뭐 시간이 그렇지만 좀 얘기를 다 해주시죠. 짧게라도. 예. 아까 그 처음에 경림 씨가 질문했던 부분에 아까 키워드 부분에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촬영 여건도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고 이게 골프장 안에서 또 후반부에는 주된 촬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날씨 영향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받았습니다. 또 이 작품이 또 대사가 또 많고 많은 인물들이 서로 또 그러한 갈등 관계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 때문에 이게 배우만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렇게 많은 베테랑 배우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던 촬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전에 저희는 리딩을 거의 30번 정도를 그러니까 전체 리딩을 한 10번을 하고 나머지 이제 소그룹 리딩을 이제 한 20번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그 사전에 그러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 같이 계속 그 전에 촬영하기 전에 그런 호흡을 맞췄던 부분이 아마 이 영화 촬영을 진행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됐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현장에서 도리어 감독보다는 배우로서 같이 앙상블을 이뤄내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었던 부분도 아마 그러한 힘이었었던 것 같고요. 뭐 정말 한 분 한 분 굉장한 도움이 됐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이 한 작품에 같이 함께 돼서 저 연출자로서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딱 한 분, 세 분을 딱 말씀드리기가 참 너무나 어렵고 그래도 굳이 세 분을 얘기를 하자면 그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짧게 여기 계신 배우분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나 특징. 워낙 특징을 잘 캐치하시잖아요. 좀 말씀을 그렇죠. 해주신다면. 선영 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브레인 같은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브레인이고 옆에서 잘 챙겨주고 창욱이를 그랬을 때 아까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은 연기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것을 이제 배우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선영 씨가 참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화술로서 어떤 화술의 감정 표현으로서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해내 주시고 함께 좋은 호흡을 맞춰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고마움을 지금도 현재도 갖고 있고 또 이게 사실 배우들이 작은 부분들을 나눠서 연기하는 다 채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이고 누가 단역이고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여기에 모두가 다 모인 사람들이 다 주연이고 다 영화의 큰 부분들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주영 씨 같은 경우도 또 시원 씨, 또 우리 조 장관님 강말금 씨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각자 그런 캐릭터에 정말 힘을 실어 주셨고 영혼을 실어 주셔서 보잘것없는 어떤 글로 표현되어져 있는 캐릭터를 굉장히 잘 살려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뭐 병훈 형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대학 때부터 이제 알던 사이였고 누구보다 개인적으로 믿음이 갔었고 인간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광우와 창욱의 대립 관계, 갈등 관계가 어쩌면 우리 둘의 20년, 30년 가까운 그러한 시간 속에서 잘 표현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바람을 갖고 있었고 같이 그래서 작품을 같이 하게 되었던 거고요. 또 동희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코미디적인 릴리프적인 굉장히 큰 축을 잘 소화해 내어 준 것 같아요. 또 그러한 부분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동이란 배우를 캐스팅을 한 거고 그 최 실장과 진 프로와 창욱 사이에서 아까 동희가 표현했던 것처럼 정말 기분 좋은 탁구공처럼 핑퐁을 이루면서 영화의 밸런스를 잘 잡아준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혜림 씨 같은 경우는 첫 작품이고 많은 기라성 같은 배우들 사이에서 끝까지 하체 풀리지 않고 어쩌면 육체적으로 제일 고생한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 골퍼 네, 역할인. 그 프로 골퍼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촬영을 하면서도 계속 레슨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5일씩 4시간씩 계속 그 골프 연습을 하면서 또 연기 준비도 하고 촬영도 하고 했던 그런 살인적인 스케줄과 그런 일정들을 정말 구김없이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참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이 영화의 사실은 키는 핸들은 전 김희성 선배님이 맡으신 최 실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창욱이가 최 실장님을 이제 접대를 해야 되는 거고 물론 광우가 조 장관님을 접대를 하는 거가 있지만 그랬을 때 최 실장의 기분에 따라서 이 영화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미묘하게 변화해 나가고 쌓여져 나가는 그러한 심리의 표현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표현해 주셔서 아마도 개인적인 기대는 아마 이 영화에서 최 실장 역할을 맡은 김희성 선배님이 아까도 감히 말씀드렸지만 정말 큰 재발견이 되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하정우 감독님이 배우분들에게 어떤 마음인지가 너무나 느껴지는 답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JTBC의 강나현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하고요. 네. 하정우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배우뿐 아니라 작가나 화가나 이제 감독님까지 굉장히 예술의 영역을 즐겁게 확장하고 계시는 모습이 좀 많이 인상적인데요. 다 다른 활동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본인에게 이 활동들이 주는 어떤 공통된 키워드 같은 걸 꼽으실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감독이라는 일은 어떤 가장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하고 계시는 활동의 공통된 키워드는 뭔지 그게 또 이제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감독의 매력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뭔가를 이제 창작을 한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생존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고요. 그냥 뭐 겉으로 불현듯 그냥 생각이 또 드는 것은 그것이 어쩌면은 인간이 가장 사치스럽게 놀 수 있는 놀이가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태어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배워왔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러한 모든 저의 활동과 저의 관심과 어쩌면 저의 지금까지 저를 만들어 온 모든 것이겠죠. 아마도 그것이 그냥 저의 전부가 아닌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의 매력은 뭘까요? 연출의 매력. 그건 뭐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저의 꿈과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뭔가 만들어낸 것, 뭔가 그것이 뭐 정제되어 있든 정제되어 있지 않든 서툴든 조금 좋은 거든
그냥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관객들과 만나는 그 자체 일의 과정이 저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객들에게 다양한 해석과 생각을 만들어 주는 것. 예, 로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영화 로비 제작 발표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우리 하정우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로비의 이제 여정이 오늘 처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골프를 알아도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냐? 네,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기자님들이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프를 몰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화고 골프 영화가 아니라 접대 골프, 로비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다 크든 작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다 로비를 하면 살잖아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관객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성 씨를 모십니다. 네, 세 번째 작품으로 돌아온 하정우 감독님입니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밖에 모르는 스타트업 대표 창욱 역을 맡았습니다. 로비 골프의 첫 발을 들이는 창욱.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른쪽 그리고 왼쪽 자연스럽게 골고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정우 씨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요. 우리 신입 로비 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씨, 강혜림 씨, 이동희 씨, 곽선영 씨. 잠시 후에 베테랑 로비 팀이 나오니까 우리 신입 로비 팀. 역시 신입답게 약간은 긴장돼. 네, 거기가 중앙입니다. 네, 하정우 감독님이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뭔가 신입 그 로비 팀의 패기를 볼 수 있는 뭐 화이팅도 좋고요, 엄지척도 좋습니다. 네, 정면 곽선영 씨 몸을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자, 우리 이제 사진이 굉장히 신입 로비 팀이 어떤 팀인지 알 수 있게 좀 뭔가 멋진 포즈 또는 장구 매력 뭐든 좋습니다. 신입만의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포즈 부탁드립니다. 자, 이동희 씨가 좀 리드를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입만의 장구 갈까요? 장난꾸러기입니다. 장구는.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시선 이쪽입니다. 오른쪽. 시선 저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장구 매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정우 감독님 그 자리에 계시고요. 네 분은 잠시 후에 모실게요. 죄송합니다. 하정우 감독님은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베테랑 로비.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네. 자,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서주셔야 됩니다. 서로 밀착. 네, 중앙을 맞춰주시고 밀착해서 가까이 서셨나요? 자, 조금씩 몸을 이렇게 살짝 틀더라도 가까이. 네, 정면부터 봐주시죠. 좋아요. 자, 시선 왼쪽입니다. 우리 김은성 씨가 몸을 틀어서. 그리고 시선 오른쪽입니다. 하정우 씨가 몸을 틀어서. 자, 여러분 크로스 하트 가볼까요? 크로스로 갑니다. 교차 서로 교차. 자, 정면 봐주시고요. 영화 로비 팀입니다. 시선 왼쪽. 노래가 약간 갱스터 느낌 나는데 왼쪽입니다. 시선 저쪽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시선 오른쪽입니다. 자, 이제 신입팀 대 베테랑팀 좀간 나눠서 포즈를 한번 취해볼까요? 같이 있지만 다르게 같이. 네, 뭔가 좀 그 옛날 그룹 느낌 나게 하셔도 좋고요. 뭔가 각자 자, 맞춰주세요. 우리 베테랑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가시겠어요? 이쪽 저쪽으로. 자, 준비되셨나요? 여기는 지금 팀을 짜고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 짜시면 됩니다. 네, 따라오시면 안 돼요. 여긴 베테랑입니다. 우리 신입 어떻게 하시겠어요? 짜셨나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자, 준비되셨습니까? 베테랑 팀? 신입 팀? 자, 갑니다. 조금만 가까이 서 주시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이게 자, 네, 지금 박병훈 씨만 굉장히 창피한 상황이 됐는데요. 자, 자,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서 주시고요. 자,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갑니다. 영화 로비 파이팅! 그 상태로 시선 왼쪽입니다. 그 상태로 시선 오른쪽. 마지막으로 정면을 봐주시죠. 파이팅입니다. 나이스 샷.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아래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이 사건의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앞서도 여진구 배우가 얘기했지만 이 22살짜리 이 친구가 어떻게 이 비행기를 납치를 왜 했는지, 또 기내에서 폭탄이 터지고 나서 승무원들, 기장, 부기장과 승무원은 또 어떻게 이 사건을 대처를 하는지, 그 페이지를 넘길수록 뒤가 계속 궁금해지는 그런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자마자 한숨에 단숨에 읽었었던 거고, 이 시나리오를 다 읽고 나서 이게 막 그림으로 그려지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 되겠다. 굉장히 긴장감이 높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그래서 감독님한테 연락을 해서 참여 의사를 밝혔었고요. 물론 김성환 감독님이랑 1987이라는 작품에서 처음 만나서 같이 작업을 이제 연을 맺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두산이라는 작품에서 또 같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준비된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왜 빨리 자기 영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또 의아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이런 시나리오를 받았었고 감독님 직접 연출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주저할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MBN의 김문영 기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또 배우님. 반갑습니다. 박수를 받으며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청 하정씨 정면 아래쪽, 정면 뒤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이 작품으로 처음 호흡을 맞췄죠? 자, 보기만 해도 기대를. 정면 정면 아래쪽. 극 중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두 분 소나트를 완성해 볼까요? 네, 저 왼쪽입니다. 오늘 많이 오른쪽입니다. 좋습니다. 자, 조금만 그 중앙을 기점으로 가까이 좀 서주시겠어요? 네, T존이 중앙입니다. 정면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분데요. V 소나트 어떤 걸로 가시겠어요? 소나트로 가시겠어요? 네. 네, 이 작품을 진두지 위한 김성환 감독님. 우리 배우분들이 또 중앙에 센터에 김성환.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저희 비행기 이제 곧 이륙합니다.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하이제킹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이제킹의 주역분들 포토타임을 진행하고 짧은 예고편 속에서도 정말 극한의 긴장감과 스펙터클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역분 자리해 주시죠. 자, 하정우 씨부터 그리고 비행기 납치범의 모습까지 캐릭터의 강렬함이 가득한 영상이었는데요. 자, 한 분씩 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이쪽 우측에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쨌든 실화 바탕의 이야기고 조 감독 때부터 어쨌든 이번 영화는 좀 약간 예상하시는 기대하시는 관객 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하이제킹 오늘 6월 20 하이제킹 제작 보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공중에서 납치되는 그 비행기를 납치를 했을 때 하이제킹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긴박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목이 하이제킹입니다. 일단 실화가 주는 실화 베이스로 이제 영화적으로 재구성을 한 이 작품인데 일단 아까 감독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이야기의 힘이 굉장히 저는 컸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무엇보다 굉장히 영화적인 그 드라마가 제가 이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